비안드 위안드 라는 새로운 그런 매체가 요새 많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좋은 기사들을 그래서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오늘 베트남과 중국 비교한 경제 비교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당면 과제를 보면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국 왼쪽이 중국이 오른쪽이 베트남인데요. 왼쪽 보시면은 중국의 당면 과제는 미국을 이기는 거죠. 패권 전쟁에서. 근데 이건 실패하는 것 같고요. 중국이 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의 산업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하이테크 및 금융산업 성장이 과제인데 이거를 잘 하고 있었는데 최근 금융 쪽에서 많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헝다그룹인가 그 문제도 사실 금융이 막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부동산에 너무 치중이 돼 있고 뭐 중국이야 대국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베트남은 그럼 뭐냐? 오른쪽기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문제가 많죠. 전체 수출 중에 외국 기업의 수출 비중이 6, 70%를 차지하니까 이게 뭐 한마디로 베트남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술과 자본이 절대 부족해서 중진국 이후의 도약이 곤란하다. 이렇게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자 소개는 이따가 맨 밑에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역시 대국답게 자존심이 강한 건지 네. 1인당 GDP 2,000불을 넘긴 2000년대 중반부터 하여간에 좀 불필요하다 여겨 만만한 외국 기업들은 다 몰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여기 보면은 칭따오시 같은 경우에 봉제, 완구, 섬유, 액세서리 등 한국계 영세 업종이 밀집해 있던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반대로 자기네한테 하이테크에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LG전자라든지 뭐 신도리코라든지 이런 첨단 업종은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유치에 전력을 기울였다. 근데 내쫓는 그 자기네가 보기에 별로 영향가 없어 보이는 영세업자들을 내쫓는 방법들도요 좀 치사해요. 보시면 여기 읽어보세요. 갑작스럽게 무슨 소방법, 만만하게 소방법이죠. 소방법 위반 여부를 단속을 벌여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공장의 전기나 수도를 끊는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뭐 여기 중국으로 오라고 꼬실 때는 세금 감면과 대출 편의 등 모든 혜택을 다 없애버리고 세금을 뒤집어 씌운다든지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를 늘린다든지 그죠? 심지어는 대놓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내 윽박 지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래요. 이게 중국에서 돈줄을 맡긴 한국 중소기업들의 사례가 2008년입니다. 2008년. 여기 보십시오. 2008년에 중국이 한머니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한국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은 것조차 인출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면은 수출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수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출 대금을 받아야지 운영을 하는데 그 수출 대금의 인출을 막아버리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는 수밖에 없죠. 이 짓들을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이게 왜 이러냐. 네, 이게 돌아가지가 않네. 네? 네. 예, 이렇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요. G2로 자기네들 맘대로 G2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중국 정부는 금년 6월 10일, 네, 올해 2021년입니다. 반외국 제재법을 제정 발표한 바 있다. 네, 이거는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보복 조치인데
뭐냐면은 외국이 만약에 그 나라의 법률에 근거해서 중국 기업이나 인민에게 차별적인 조치를 할 경우 중국도 해당 국가의 개인 조직을 보복행위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상이 된 기업과 개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추방, 압류 등 필요한 모든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네. 중국이 뭐 이번에 헝다가 근데 이번에 아주 그냥 지뢰를 밟았죠, 헝다로. 네. 이렇게 콧대가 센데 베트남은 어떠냐? 베트남은 뭐 한심하죠, 사실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1인당 GDP 2,715불로서 세계 109위에 불과하고, 네. 그나마 수출의 70%를 외국이 담당하고, 삼성전자 기업 하나가 베트남의 전체 수출의 35% 정도를 차지할 정도인데, 변변한 산업 기술도 축적하지 못하고, 인도 차이나에서 패권조차 가져본 적이 없고, 여기서 캄보디아나 태국과 다퉈 영토를 넓혀오긴 했으나, 네. 거기다가 중국에게 짓눌려 있다. 그죠? 베트남이. 막 개도국에서 벗어나려는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이 버티고 있다. 자금, 기술 모든 분야에서 자체 기술을 배우고 축적할 여유조차 없다. 그나마 낮은 인건비 하나에 기대어 한국 등 선진국과 중국이 던져주는 제조업의 일부를 유치하고 있을 뿐이다. 부품들도 중국에서 수입한다.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여 전체 수입의 32%를 차지할 정도이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 노란 게 무역 수지인데요. 베트남은 매년 노란석이 증가하죠. 이렇게 점점 마이너스로 증가하는 겁니다. 대중국 무역 수지가 계속 네거티브로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수출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의류 섬유의 경우도 영세 수준이다. 네.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 기업들에게 물량과 가격 면에서 뒤처지기 때문이다.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2017년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의 90%가량이 낙후된 기술을 쓰고 있는데 수입 기계와 공장 라인의 70%가 1950년대, 60년대 기술이다. 아, 형편없군요. 중국이 쓰다 버린 기술의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국 기업들이 오래된 기계와 설비를 베트남에 중고로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2016년과 2019년 중고 기계 수입에 관한 법안을 제정해서 낙후된 기술과 기계의 이전을 금지하기로 했다. 네, 유명한 얘기죠, 이거. 삼성전자가 그 방린에 스마트폰 공장을 지은 게 2009년도인데 12년간 지금 그로부터 12년의 세월이 흘러서 뭐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베트남은 변한 게 없어서 아직까지도 삼성이 납품하는 베트남계 협력사는 패키징 및 포장지업 진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베트남에는 삼성이 원하는 정도의 부품을 조달할 조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빈그룹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여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빈그룹이 과연 여기 삼성이 되겠다고 베트남의 삼성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하여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음, 네. 자, 어, 베트남의 경제가 과연 어떨까? 자, 왜 이럴까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이 책은 김영배 국제투자연구소 소장님이 쓰신 올린 내용입니다. 이분은 저기 그 부동산에 대한 책도 썼군요. 나 홀로 가는 부동산 투자 여행 베트남 편도 쓴 분이군요. 이 베트남이 왜 이럴까? 네. 이게 문제가 많지.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해도 한 시간을 따로 얘기할 정도일 텐데요. 베트남은 왜 이렇게 기술력이 떨어질까? 자본력은 그냥 개인들이 다 착복을 하니까 자본력이 제대로 쌓이기 힘들고 개인들이 부자고 나라는 돈이 없으니 기업이 돈이 없고 개인이 돈이 많으니 그게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고요. 기술이란 거는 여기가 제가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인은 테니스 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선생님하고 코치하고 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제가 아직도 56세고 코치가 젊어도요. 저는 같이 공을 다 줍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은 제가 의사로서 기술을 배웠던 것이 밑바닥부터 배웠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배우거든요. 기술을 배울 때는 스승님에게서 바닥부터 배우는 거죠. 근데 베트남은 테니스 치는 걸 보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코치한테 배우치는 치고 나서도 공을 갖다가 어린 애들조차도 절대 안 주워요. 구경만 선생님이 코치가 공을 줍는 한 100개, 200개 공을 줍는 것을 구경하고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애들조차도 선생님이 다 주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선생님이 제자에게 그거를 제대로 테니스 치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겉으로야 다 웃으면서 하죠. 베트남 다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 절대 생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얼굴로. 제가 그거 하나 딱 보고서 테니스를 배우는 자세를 딱 하나 보고 나서 베트남은 기술을 배울 수가 고급 기술은 절대 못 배우겠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엄청 많은데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분야도 기술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인 이유는 그로 인해서 저희 같은 한국 의사 같은 의사들 또 프랑스 의사, 일본 의사, 미국 의사 이런 의사들이 와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만 하는 이유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기술을 못 배우는 이유 똑같은 이유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노이 닥터입니다.